어저께 준비한 거에 조금 보충을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의 프리뷰는 뭐 제목을 딱히 정한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3연전을 다시 시작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번에 대구 3연전의 2차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최근 뭐 상승세 그리고 약간 좀 꺾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6월 중하순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6월 중하순에 이제 7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5위권을 위협하다가 5위까지 올라왔었다가 한번 4위 하루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5위, 6위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4위와 6위가 한 게임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또 6위와 8위는 또 여기서 또 이제 한 게임 반 게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중위권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이 전력을 지탱하는 힘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전력이 완벽하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팀 내 투수 WAR이 8.9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타격 WAR은 7.05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지표의 바로 윗계단이 투수 WAR 1위는 기아 타이거즈고 반대로 타격에서는 또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기아 타이거즈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색깔의 팀이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갭만큼의 순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현재는 조금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타선이 아니지만 7월에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생산력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팀 타율이 3할 1푼 6리로 3위입니다. 뭐 요정도 팀 타율이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서 다들 조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삼성 라이온즈의 팀 타율이 높은 것은 뭐 다 이제 동반적인 지표일 수 있지만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장타가 이렇게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 라이온즈는 7월에도 장타력은 딱히 볼 게 없는 수준입니다. 홈런 9개로 9위고요. 2루타가 21개로 생각보다 좀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21개로 물론 이제 2루타로 장타를 벌충하고는 있지만 결국 2루타와 홈런은 한 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5할이라는 장타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OPS를 봤을 때는 팀 타율에 비례하게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팀과 팀 타율이 조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OPS 자체는 다른 팀들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7월에 OPS 4위가 기아 타이거즈 8할 2푼 8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삼성 타선의 생산력은 기아 타이거즈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이 역시나 홈런입니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올 시즌에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아예 없어요. 최다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게 강민호의 8개죠. 어제도 1개를 기록하면서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6개 군에 이원석, 김동엽, 살라디노, 구자욱 어떻게 보면 중심 타선을 이루어줘야 하는 혹은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기록하고 있는 홈런 수가 그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심 타선에도 홈런 수가 이렇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의 장타력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라는 장타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홈런들도 어느 정도 랍하게 보정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삼성 라이온즈에서 지금 가장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김상수죠. 지금 WAR 1.98에 올 시즌 굉장히 황골탈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상수 선수가 3할 2푼 8리의 타율에 4할 3푼 3리의 출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상수의 출루율은 지금 현재 본인의 장타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루율로 OPS 8할 5푼을 맞추고 있는 김상수인데 실제로 보시면 김상수의 올 시즌 홈런이 아예 없어요. 홈런을 매 시즌 이제 5개에서 10개 정도는 기록해 주던 선수가 홈런이 아예 없어진 반면에 전체적인 타격 지표가 올라갔다. 물론 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상수라는 선수가 한 방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조금은 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타자들을 보면 이성규가 홈런을 5개, 박혜민이 5개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박혜민의 장타가 늘어난 것은 굉장히 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환호할 만한 일인데, 이성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보셨지만 걸리면 넘어가는 확실한 장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맞추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고 이게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꾸준히 얻고는 있지만 이 선수를 너는 닥치고 주전이야 이렇게 박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곤 선수가 3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성곤 선수의 이 3개의 홈런은 굉장히 단기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삼성의 아킬레스건인 장타력 부재, 뭐 4번, 5번 자리의 장타력 부재를 지금 이성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풀 시즌을 치렀을 때 얼마나 홈런을 쳐줄까, 이것이 굉장히 조금 주목이 되죠. 삼성 타선의 이제 주요 선수들의 성적을 7월달 보시면은 김상수가 이거는 옵션을 조금 적용을 해야 되니까 7월달로 보실게요. 김상수가 4할 4푼 4리에 5할 5푼 6리의 출루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OPS가 1.111입니다. 그리고 구자욱이 4할 6리에 4할 2푼 4리의 출루율. 하지만 구자욱이 지금 페이스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장타율이 6할에 육박하면서 역시 OPS 1을 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민호 역시 타율은 3할 3푼 3리로 좋지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각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강민호의 6할이 넘는 장타율은 굉장히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뭄의 단비 같은 부분이죠. 실제로 이 OPS가 1.035를 기록하면서 구자욱보다 높아요. 물론 포수라는 포지션 그리고 강민호의 나이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를 5번 6번에 놓기에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강민호가 하위 타선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리고 이거를 좀 버텨낸다면은 경험이 있는 선수고 한때 팀에 4번을 쳐봤던 경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상위 타선 한 6번 정도로 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러한 기세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뭐 김동엽 선수나 이성곤 선수도 굉장히 타격감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도 지금 7월달에 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고, 다만 지금 7월달에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의 홈런이 1개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리고 주전 선수 중에서 딱히 부족한 선수라고 한다면은 뭐 이학주, 김지찬 요 정도가 있겠네요. 김지찬이 뭐 스타팅 라인업에 매번 나오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거의 매 경기에 나오면서 이 선수의 그 타격 기회, 타석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인 선수라는 걸 감안하면은 매 경기 그 팀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학주는 한때 이렇게 좋았다가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라이온즈의 초중반의 상승세를 이끌어갔던 거는 누가 뭐래도 불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라이온즈가 사실 뭐 오승환이 복귀하기 전까지 이 최지광, 우규민, 장필준, 뭐 김윤수가 이제 올라올 즈음에 오승환이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김윤수, 오승환까지 불펜이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오승환이 올라올 시점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직까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그 단단하던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진이 이제 7월 들어가면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이 엄청나게 삐걱거리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돌아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창필준이 올 시즌에 상당히 좋지를 않은데 7월달에도 역시 그 4경기에 나와서 4실점을 하면서 ERA 9.82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2군으로 말소가 됐어요. 장지훈 선수도 이제 한 경기에 6실점을 하면서 14.73을 보여주고 있고, 이재익 선수는 한 경기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초반에 불펜에서 가장 힘이 됐던 노성호 선수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거 좀 힘이 다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즈음에 주목이 가는 피칭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윤수가 5경기에서 4.2이닝을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월 5경기에서 무실점 그리고 홀드 2개,
그리고 이제 장필준을 2군에 내려보낼 수 있었던 것도 뭐 6회나 7회에 김윤수나 최지강이 막아줄 수 있을 거다. 사실 최지강은 이제 8회나 7회에 나오는 셋업맨에 가깝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김윤수가 이 부분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필준과 비슷한 파워 피처 유형의, 그리고 장필준보다 빠른 공을 던져요. 실제로 형인 김범수보다도 평균 구속이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윤수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부분이 또 삼성 라이온즈의 7월의 불펜의 모습이고, 그리고 홍정호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3경기에 3.1이닝을 던지면서 그 5월에 이 선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5월에 나와서는 한 경기 걸러서 한 경기에 실점을 하는 투수였는데 6월 달부터 갑자기 대각성을 하더니 6월 이후에 실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책점은요. 한 개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뭐 지는 경기에 많이 나가는 투수지만 사실 지는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기는 경기에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가비지 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닝을 정말 확실하게 먹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질 때 삼성 라이온즈가 특히 요즘 안 좋으니까 지는 경기에서의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는 경기에서 믿게 만들어주는 투수가 됐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유명해진 불펜의 어떤 엘리트 선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딱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지광 선수가 이제 말소되기 전까지 9홀드로 홀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내려간 뒤에는 약간은 필승조보다는 조금 안전한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지표도 굉장히 좋고, 실제 최지광 선수가 지금 현재 WAR 1.27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KBO 리그 전체 불펜에서 6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날짜별로 보셔도 알겠지만은 6월 26일 롯데전에서 3실점한 이후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3경기를 던졌어요. 그 전까지 최지광 선수의 페이스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 6월 26일 롯데전에서 실점하기 전까지 최지광 선수의 실점을 했던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습니다. SK전 6월 5일에 1이닝 2실점을 했던 경기밖에 없고, 그 모든 경기에 다 무실점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는 선수가 불펜에 있어주면은 감독 입장에선 굉장히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사명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점을 실점을 했을 때 최지광의 볼의 힘이 좀 떨어졌다, 볼의 힘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하는 투수인데 이런 부분이 떨어지면 승부가 안 된다라고 빨리 판단을 해서 보냈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삼성 라이온즈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 적어도 지금의 투수 운용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삼성 라이온즈의 혹사 논란이 최지광이나 우규민 쪽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물론 시즌 초반에 노성우를 굉장히 많이 내보내긴 했었지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지광이 이제 이기는 경기, 어제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기는 경기, 타이트하게 이기는 경기에 다시 셋업맨으로 자리를 잡아준다고 한다면은 그 축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은 다시 리바운드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은. 그러면서 막 우규민은 지금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얘기에서는 빼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살짝만 들여다본다면은 우규민이 사실 굉장한 돈을 받고 삼성 라이온즈에 이적을 했지만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뭐 작년에는 이제 불펜으로서 완벽하게 정착을 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지금 오승환이 돌아오기 전에는 세이브 투수로, 그리고 오승환이 돌아온 후에는 8회에 나오는 셋업맨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승환과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은 게, 삼성 라이온즈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최지광이 7회, 우규민이 8회, 오승환이 9회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정통파, 언더, 정통파로 나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타자들이 현혹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7월달에도 우규민은 뭐 한 경기 실점을 하긴 했지만, LG전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0.1이닝, 0.2이닝일 뿐이지만. 그리고 지금 우규민이 7일 가까이 쉬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럼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는 뭐냐? 오승환이죠. 오승환이
적어도 지금의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이라면 오승환이 막 끝판대장의 그 포스를 다시 보여줄 필요까지도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오승환이 7월달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 7월달에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어제 경기도 솔직히 말해서 5점 차지만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여줬어요. 오승환이 7월달에 8.1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오승환이 나왔을 때가 또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되는 삼성의 부분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다. 불펜에서는. 예. 결국 최지광이 어제도 무실점을 보여줬고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뭐 연투에 걸린 것만 아니라면야 지금 뭐 연투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오늘 박빙으로 간다면은 최지광, 우규민, 오승환이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오승환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승환의 컨디션 그리고 경기를 만약에 불펜진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겠죠. 예. 그러면서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취점일 겁니다. 오늘의 삼성 라이온즈 선발이 백정현 선수고 사실 백정현 선수가 약간 들쭉날쭉해요. 올 시즌에. 예. 저번 시즌까지 보여줬던 어느 정도 이제 백정현은 뭐 어느 정도를 해주겠구나 이런 계산이 되기보다는 이제 계산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내려앉고 되려고 하는데 내려앉고 이런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올해 백정현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어제 지기도 했거니와 오늘 좀 확실하게 나가려면은 선취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이 또 올 시즌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7월달에 장타가 많은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이라고 한다면은 라이온즈 파크 그리고 장타가 지금 페이스가 좋은 기아 타이거즈 뭐 어제는 무실점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성상 어느 정도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거고 기아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만 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오늘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또 역배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또 역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섣부른 판단은 좀 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계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죠.